오늘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추가 기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큰 사안입니다. 사회부 법조팀의 김도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기자,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반응을 보였습니까? 네, 마침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어서 이정 부지사 선고에 대한 생각을 취재진이 직접 물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는 오전 출석할 때나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재판정을 떠날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네, 유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? 네,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. 그런데 검찰이 오늘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표를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네, 검찰은 지난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.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발언에 검찰의 입장이 잘 담겨 있습니다.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. 예, 당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누락되자 이 전 부지사가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며 도지사 방북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.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 판결로 이 대표를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할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. 네. 자, 검찰 관계자가 이번 예. 판결로 이제 이 대표 혐의 더 입증할 게 남지 않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네네. 자, 뭐 시간 많이 걸리겠죠? 다른 재판들 보면은. 네, 맞습니다. 예,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재판은 대장동 사건, 공직선거법 위반, 위증교사 등 3개입니다. 이 중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1년 9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이 페이스로 간다면 올해 말 1심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대선 전국이 한창인 내후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. 대장동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만 수백 명에 이르고 최근엔 핵심 증거인 정력학 회계사 녹음 파일 100여 개를 다시 틀자고 요구하고 있어서 1심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네,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많긴 한데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하더라고요. 김 기자, 잘 들었습니다. 예.